이유를 보니까 뭐 사장의 원피스를 부러워하여 원피스를 사라고 용돈을 줬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이님이 네. 그 카페 사장이 뭐 원피스가 이뻐서 네. 그걸 보고 너무 네. 그 사장님 옷이 너무 이뻐요 네. 하니까 그래? 너도 한 벌 사 입어 하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 팩트예요 그게? 아니요. 저는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 잠깐만 말씀 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네, 팟캐스트 최초로 저희 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신 민원인 두 분과 담당 변호사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뢰인 제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옆에 의뢰인 K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참고로 이 J랑 K라는 이 닉네임은 저희가 이제 두 분 이제 실명을 언급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A랑 B로 호칭하기는 좀 너무 좀 정없는 것 같고 해가지고 나름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닉네임이니까 네, 조금 오그라들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바로 앞에 우리 두 분 도와주신 담당 변호사 전주지부 김건우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뭐 두 번째 출연이시긴 한데 제가 만나뵐 때마다 항상 이제 반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여쭤보는 게 있는데 네. 항상 잘 지내시는지. 네. 항상 볼 때마다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지내세요? 잘 지냈는데 네. 이제 굴직한 사건도 많이 끝났고 휴식기를 가질 때가 아닌가. 네. 마지막으로 뵀을 때는 그때 재밌는 사건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네. 이제 저한테는 사건이 이제 뭐 재밌고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네네네. 당사자분들 특히 오늘 와주신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재밌었을 리가 없잖아요. 보통의 그렇죠.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예. 소송이라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니까. 예. 이제는 저는 이제 예. 사건에 대해서 재미를 붙이고 말고보다도 이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체감상으로는 변호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는 변호사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홍보실 이제 거기 이제 문섬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 김건우야 이름이. 그래서 정말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참 귀감이 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그리고 두 분 제이님, K님 나와주셨는데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주말이에요. 네. 주말 토요일입니다 오늘. 근데 이렇게 방송 위해서 시간 내서 이제 와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또 언제 또 이런 자리 와서 해보겠어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건우 변호사님이 임금체불 사건을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임금체불 사건을 도와주신 건데 사실 뭐 두 분은 이런 뭐 임금체불 소송을 처음 겪어보시지만 사실 공단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사건을 주로 수행을 해서 익숙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익숙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조금 제가 봤을 땐 다른 임금체불 사건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특이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야기 나눌 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이제 같은 카페에서 알바생으로 이제 같은 카페에서 일을 하셨던 건데 네. 근데 뭐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이제 18년도 8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제 친구가 19년도 들어와서 입사를 하게 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됐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측과 조금 불화가 있어서 네. 퇴직을 하게 됐고 사측이란 말씀은 카페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퇴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업급 급여를 신청하러 가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근무 신고라든가 이런 게 네. 안 돼 있으면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진정 단계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말씀 중에서 근데 근무 신고라 하면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제가 주 5일을 일을 하면서 네. 근무를 했는데 주 하루 네. 1시간으로 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근무 신고가. 아니 그런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 5일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 5일 일했다고 그게 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얘 하루 일했다. 그렇죠. 그것도 1시간 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돼 있었다는. 네, 그런 식으로 신고가 돼 있는 바람에 부실하게 신고가 돼 있었던 거구나. 네. 네네. 그래서 실업급여는 당연히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원래 생각도 안 했던 이제 주휴수당이라든가 퇴직금이 이제 진정을 신청을 하면은 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음. 찾았더니 나오길래 네. 바로 이제 그러고 고용노동부를 가서 네. 했죠. 그 사건을 진정을. 어.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중간에 취직이 돼버린 바람에 네. 끝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어. 합의를 보고 저는 끝났어요. 아.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친구가 퇴직을 했는데 네. 제가 신고가 그렇게 돼 있었어서 혹시 아. 모르니 제이도 네. 너도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도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근무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이 K씨의 그 진정 단계 때문에 급하게 이제 사장 쪽에서는 수습을 한다고 갑자기 제 퇴직 직전 한 달 전에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아. 네, 저는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네네네. 이제 갑자기 작성을 하게 됐죠. 진정을 넣으니까. 네네. 그때서야 이제 불이 나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무 신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정을 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네. 퇴직 후에 연락을 했는데 네. 연락도 받지도 않고 근무 신고 정정도 안 되고 그거 안 되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전화를 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네네네. 근무 일수가 제가 2년을 넘게 근무를 했는데도 82일인가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야, 그거 심각하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실업급여는 이미 못 받게 돼서 포기를 했고 네. 제가 이제 화가 나서. 네, 고용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음.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이제 진정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형사랑 민사까지 가게 됐는데 진정 단계 때 제가 이제 주휴 수당이랑 퇴직금에 대해서 새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그걸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고용노동부 이제 진정 단계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K씨가 만들었던 엑셀 자료를 토대로 제 거를 이제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 그래서 엑셀 자료라는 건 어떤 거 말씀하세요? 제가 진정 단계에서 스케줄표라든가 근무표 입금 내역 같은 거를 확인해가지고 좀 노동법에 근거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노동법을 네. 보면서 만든 자료를 기반으로 저는 진정 단계에서 많이 인정이 됐거든요. 제가 만든 자료가 대부분 네. 그 자료로 인정이 됐었고 저는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네. 제 아, 친구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당연히 같은 유용하게. 감독관님이셨고 아무래도 네. 사건 결도 같으니까 자료를 넘겨줬었죠. 그 자료를.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저도 진정 단계에서 금방 합의를 보고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제가 진정을 넣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네. 그래서 K 씨가 넣었을 때는 휴게 시간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이 그냥 딱 시급으로 계산된 그 임금을 다 해서 네. 주휴 계산을 해서 퇴직금이랑 주휴랑 다 받았는데 네. 제가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좀 컸는지 갑자기 없던 휴게 시간을 또 이제 깎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차저차 뭐 이 돈도 깎고 저 돈도 깎고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돈을 토해내야 된다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 말씀들 중에 휴게 시간을 깎았다는 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휴게 시간을 30분을 깎고 네.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1시간을 깎아야 된다라고 네. 했지만 정작 저는 휴게 시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4시간 일했으면은 30분 휴게 시간을 받는 게 정상인데 네. 그거를 그 4시간 그냥 풀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4시간 일했으니까 4시간 일한 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너 30분 쉬지 않았냐? 내가 휴게 시간 부여했으니까 그러면 3시간 반만큼의 임금만 받아라 이랬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제가 30분의 근무 그 시급을 더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받은 거다. 네네. 그래서 그 30분을 빼야 된다 시급에서. 토해내라. 네, 오히려 제 임금에서 토해내야 된다라고 네. 얘기가 나온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 휴게 시간 가지고 엄청 많이 다투고 있던 와중에 네. 이제 사장 쪽에서는 저희가 4대 보험을 가입이 안 돼 있었다가 이제 뒤늦게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거는 무슨 그럼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네,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돼 그러면 있어서 처음에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뭐지? 뭐 주 5일 근무인데 주 2일 근무로 부실 신고도 있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4대 보험도 이제 잘 안 돼. 네, 그렇죠. 그것도 이번에 진정하면서 알았던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것도 제가 근무 일수 정정을 하려고 공단에 가서 신청을 했던 게 이제 4대 보험까지 연결이 됐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사장 쪽에 4대 보험 가입을 해라. 음. 그러면서 이제 우편이 날아간 거죠. 네, 그래서 너 정정해라. 카페 그렇죠. 사장아, 너 네. 뭐 이것들 막 다 빨리 깔끔하게 정리해라. 네, 네. 날라갔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사장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열이 받으니까 어. 저한테 그 진정을 하고 있던 단계에서 갑자기 민사 소송을 걸어서 부당이득으로 네, 저한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당이랑 이득이란 말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장 쪽에서 카페 사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방금 아까 전 말씀하신 뭐 휴게 시간 네. 너 오히려 네가 토해내야 된다. 그거랑 네. 맞죠? 네. 제 말이 맞나요? 그거랑 또 뭐가 있었을까요? 4대 보험. 4대 보험. 대납을 해주는 4대 보험 거죠. 내가 대납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보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인 상식이라서 아시겠지만 원래 월급에서 4대 보험을 까고 주는데 그 안 까고 너한테 지급했다. 월급으로 다 온전히. 네, 그렇죠. 그리고 4대 보험료는 따로 냈다 내가. 네. 그러면 내가 너 대신에 그럼 대납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네 그 월급에서 4대 보험료만큼의 그 돈을 떼어내서 나한테 다시 토해내라.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네. 아, 그 외에 뭐 네. 명절에 준 돈이나 명절 돈은 네. 그냥 보너스? 네, 명절 보너스나 뭐 그 제가 받지도 않은 돈들까지 뭐 원피스 용돈이네 뭐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덧붙여서 원피스 용돈은 뭐? 제가 이유를 보니까 뭐 사장의 원피스를 부러워하여 원피스를 사라고 용돈을 줬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네. 제이님이 네. 그 카페 사장이 뭐 원피스가 이뻐서 네. 그걸 보고 너무 네. 그 사장님 옷이 너무 이뻐요 네. 하니까 그래? 너도 한 벌 사 입어 하면서 그래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 팩트예요 그게? 아니요. 저는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 잠깐만 이 말씀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많이 내게 생겼으니까 어디선가 보상은 받아야 되겠고 지금 나랑 분쟁 중인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습성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4대 보험은 뭐 나중에 인정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실제로 대납을 뒤늦게나마 했으니까 뭐 주는 게 맞긴 한데 이거는 사실 그 형사 재판에서도 판사님이 뭐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원피스 구입 비용이나 아니면은 명절에 줬던 것까지도 이걸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판사님도 일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 그거는 좀 그렇다. 네, 아니나 다를까 부당이득 소송에서 그 부분은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근데 애당초 받은 적이 없는 돈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이 인정돼가지고 그 4대 보험 빼고 나머지는 다 인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은 그 부당이득 소송 하시면서 제이님한테 부당이득 소송 토해내라고 제기할 때 네. 변호사를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변호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본인의 대리인 그 아버님께서 계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래요? 이제 막 법정에도 나오시고 당사자 아닌데 말하시다가 제지도 당하시고 정식으로 뭐 변호사를 안 예, 그냥 본인이 직접 선임 안 하시- 하셨다는 예.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딴 얘긴데 네. 변호사 선임했으면은 이런 뭐 명절날 뭐 원피스 용돈 이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야. 애당초 예. 주장을 안 하지 않았을까 싶긴 그렇죠. 해요. 예. 그렇게 하죠. 아무튼 네 그래서 뭐 원피스 용돈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달라. 네. 그렇게 저한테 부당이득으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금액을 넣어서 네. 청구하다시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진정 단계였고 갑자기 예기치도 못한 그 민사 소송이 들어와 버리니까 많이 당황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웬만하면 합의로 끝내고 싶고 형사 소송이나 민사까지는 안 가고 싶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거의 1년을 넘게 그 고용노동부에서만 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나도 형사 민사 진행하겠다. 해서 형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형사 소송을 제외하고도 거기서 준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가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어떤 종이를 줬어요. 합의서 같은 320 얼마 정도 되는. 그게 채브링금 확인서. 네네네. 거기에 이제 얼마 받으라고 적혔어요? 320 정도 아. 대략. 그게 퇴직금 주유수당 합한 거죠. 그쵸? 합친 금액.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공단에 오신 거죠. 저희 법률구조공단에. 그렇죠. 네. 네. 이게 사실 근데 그 320 자체도 금액이 맞지가 않았던 게 저는 휴게 시간이 그게 가장 큰 논쟁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단 거기 계산된 금액은 30분의 휴게 시간 뺀 것과 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1시간 뺀 금액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10만큼은 빼겠다. 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한 거죠. 너 10만큼 일하다 10만큼 빼겠어. 네, 근데 저는 정작 그때 쉬지 못했는데 쉬지 못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게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정작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장 입장에서는 그 돈도 못 준다. 아, 그건 맞아도. 네, 그렇게. 왜지?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자기들이 이미 부당이득 소송 제기해 놓은 거에 의하면은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있다라는. 아니 퇴직금은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 부당이득으로 그러니까 너가 토해내야 될 돈을 한데, 퇴직금으로 상계하겠다 이건가? 상계인데 상계를 넘어서 상계를 해도 모자라니까 오히려 토해내라는 게 그 부당이득 소송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상계가 돼요? 안 되지 않나? 잘못 준 거면 되긴 해요. 잘못 준 거면 되긴 해요? 근데 그래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 답이 없어 보였어요. 어쨌든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이제 처음 알게 됐죠. 이제 거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임금 체불서랑 그리고 사장이 저한테 건 부당이득금에 대한 거를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신청하려고 갔어요. 우리 공단에 오신 거죠? 네네. 네. 그랬는데 여기서는 너무 이제 속사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자료를 딱 다행이네. 내고 나니까 민사 소송까지 이미 진행 중이시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시더니 제가 신청을 하고 집을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문자가 오죠. 네, 막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사건 접수하면 뭐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이게 통지를 바로 해주니까. 네네네. 저는 그게 진짜 솔직히 너무 마음의 위안이 됐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긴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감도 안 잡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신청한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바로 문자로 오니까 속이 시원하셨구나. 네. 드디어 뭔가 진행이 되는구나. 뭔가 그래서 제 편이 약간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반대하시지 않았나요? 문자 서비스 아니고,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반대는 아니고 이걸 굳이 왜 하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래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왜 하지는 이제 전화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게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필요하면은 드리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위안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줄은 좀 몰랐거든요.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문자 하나하나가 되게 좀 뭐라 그래 안도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저도 문자를 좀 보내봐야겠습니다. 네. 신경 쓰이는 사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회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찾아볼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알아서 이제 링크까지 다 보내주시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까지 이제 선임이 됐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김건우 변호사님이 선임이 됐다는 말은 우리 공단이 그러니까 제이님의 부당이득 사건 하나 그리고 퇴직금이랑 주유수당을 포함한 체불임금 사건 2개를 맡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 볼까? 체불임금 사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그게 사실 뭐 2개가 같이 진행돼가지고 재판부가 우연찮게 똑같아서 거의 같은. 그래서 기일도 똑같이 잡고 시간도 똑같이 잡아서 판사님이 그냥 2개를 한꺼번에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인 병합은 하지 않고 사실상의 병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사건 저희가 피고잖아요. 체불임금 사건 우리가 원고고 그냥 피고석에 앉아서 다 했어요. 그냥 한꺼번에 진행해버렸어요. 어차피 쟁점도 똑같고 재판 시간을 그냥 연속되게 잡으셨거나 그래 버리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법원에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제이님 말씀하신 게 이제 325만 원.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뭐 카페 사장은 오히려 줄 돈 없고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네. 근데 제이님 입장은 아니 이거 너무 적은데 왜 휴게 시간을 뭐 깎고 휴게 시간 나 쉬지도 않았는데 깎고 뭔가 이렇게 해서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걸? 솔직히 네. 저는 처음에 사건 접수됐을 때 네. 뭔 추가 자료가 뭉탱이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이 사건 쉽게는 안 끝나겠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소재기 단계에서는 그래도 노동청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체불인거 확인서 공문서잖아요. 네. 이거 믿고 이제 그 금액 그대로 청구를 했었죠. 325 그대로. 네. 네. 근데 상대방이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부인을 하겠죠. 부당이득 토해내라. 사건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1 더하기 1이 일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일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325인지에 대한 논증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계산하니까 325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금액이 달라요. 네, 그래서 얼마요? 다시 계산한 금액은 745만 원. 740?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아니 그런가를 325에서 740이 네. 됐다고요? 그럼 그래서- 거의 두 배가 넘잖아 거의. 네. 이거 왜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그때 제가 그 K 씨한테 들은 거예요. 네. K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엑셀도 받고 K 씨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이것저것 다 까지면서 이제 그게 다 갉아먹히면서 325까지 내려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받지 않은 휴게 시간 이 부분을 그 근로 시간에 반영을 해서 다시 계산하자. 다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거였어요. 745만 원. 그러니까 연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이님한테. 그렇죠. 다시 계산해 보니까 네. 내가 다시 계산하니까 이거 700 얼마 나온다더라.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웃으셨다고요? 네, 처음으로 아. 기분이 너무 좋았죠.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이고 그래요? 사실 그렇죠. 예. 저희가 휴게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그냥 저희끼리 산정을 했을 때는 많이 잡아봐야 400, 500 정도로 잡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건 기대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 딱 계산해주신 금액이 너무 저한테는 네. 아니 근데 뭐 제니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 같으면은 이게 하마터면은 이 완전 너무 억울할 그쵸, 뻔했던 다 날라갈 거잖아. 뻔했어. 난 그 감정이 더 컸을 것 같거든. 나는 그게 그렇죠. 너무 감정이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기분이 좋겠죠. 네. 근데 나 같았으면은 일단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성격. 왜 이게 그 뭐지? 왜 이렇게 네. 사람을 하나 어떻게 보면 바보 될 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그거 계산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엔 이 사건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가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저는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이 사건만 이런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네. 노동청에서의 그쵸. 계산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같이 진행하던 다른 사건 중에도 계산 하나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건도 한 40만 원 정도 증액하기도 했고 1심 선고도 났고 2심은 지금 상대방이 항소해놓고 2번 안 나와서 쌍불 2회인데 끝날 것 같고 뭔가 그래서 이게 은근히 이제 우리가 공문서니까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좀 살펴볼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700 그거라는 부분에 네. 휴게 시간을 그러면은 제이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난 안 쉬었으니까 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안 쉰 버전으로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안 쉬었다는 거를 네. 나 안 쉬고 일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느냐가 네. 저도 지금 당장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적어도 그 아까 K 씨랑 제이 씨가 얘기해줬던 스케줄표는 사장이 썼거든요. 사장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다 기록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주기 위한 산정 근거로서 그 근로 시간을 다 써놨는데 그 근로 시간에 근거해서 우리가 산출한 게 이 주휴수당과 이 퇴직금인데 여기서 다시 재차 그 근로 시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쪽은 사장이니까 자기가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입증은 저쪽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저의 입장이었어요 그때는. 판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장에 그렇게 쓰시. 뭐 그런 취지로 썼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다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러면서 740 정도가 된 건데, 근데 네. 물론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산정했다고 해서 우리 말이 더 맞는 건 아니고 그쵸?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그 후로? 예. 일단 1심은 저희 1심도 변론 기일이 한 4번인가 많이 잡혔어요. 네. 이게 계속 저쪽도 말이 그러니까 저쪽도 이제 부당이득 사건도 같이 진행되고 하면서 말이 바뀌고 하니까 나중에 대납하면서 막 청구 취지 바꾸기도 하고 하니까 4번인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1심은 결국에는 그 우리 745만 원 다 인정해줬고 부당이득 사건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한 그 이상한 명목으로 줬다는 그 돈 있잖아요. 받지도 않은 거, 원피스 구입 이런 거 이거 다 기각됐고 또 당연히 우리가 745만 원 인정이 됐으니까 저쪽이 계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토해내야 된다라는 주장도 배척이 됐겠죠. 그래서 그 부당이득도 날아갔어요. 인용된 거는 4대 보험료 자기들이 실제로 납부한 것처럼 보이는 입증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 그 부분만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고 부당이득 사건은 그쪽에서 불복을 안 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740 중에 얼마 인용됐다는 거죠? 다 인정이 된 거죠. 700이 다 네. 인정돼요. 1심이.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게 불길한 기운이 드는데 1심이 있으면 우리가 2심이 있죠. 우리가 1심에서 끝났으면 이렇게 밑밥을 깔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2심이 있다는 건데 네. 이제 저는 솔직히 부당이득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부당이득은 모르겠어요. 잘 끝났는데. 그게 뭐 물론 중요하지만 그 메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2심이 드라마틱했어요.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1심에서 700이 다 인용이 된 거야. 740. 네네네. 와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일단 여기 그때 기분 어떠는지. 끝났다. 이제 이겼다. 네. 정의는 승리하는구나. 정의는 승리하는구나. 네. 그래. 진짜 변호사님한테 너무 감사했죠. 그렇죠. 네. 저 같았어도 그럴 것 같아요. 이때 비로소 기뻐해야 되는 거죠. 네, 그쵸. 그 전에는 네. 억울한 감정을 좀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네. 자, 그래서 740 받았는데 자 2심으로 상대방이 물론 항소했겠죠. 네, 항소는 네, 상대방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상대방은 변호사를 안 구했어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근데 그거 대단하긴 그렇게 하다 어떻게 억울하신 보면은. 분이 변호사는 끝까지 안 선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분도 뭐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자기가 생각하는 또 다른 정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정의는 살아있다는 믿음 하에 변호사 없이 나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의가 옳고 그르면 모르겠지만.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2심으로 갔어 항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네. 일단 2심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도 그러겠지만 네. 항소심의 기일이 잡히는데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네. 그리고 마침 민사 2심이 진행되는 와중에 형사 1심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의 결과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서로 2심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이제 형사 1심에 좀 지켜보고 있었죠. 형사 1심이란 말을 쓰면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공소제의가 됐었어요. 그렇죠. 주유수당 부분은 뭐 불기소가 되는 바람에 네. 고의 없음으로 불기소가 되는 바람에 그거는 날아갔고. 고의 없음? 네. 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제 가끔 나오는 건데. 네. 아무튼 그래. 그래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아예 안 준, 그러니까 주유수당에 대해서는 뭐 본인 딴에는 할 말도 좀 있었을 수도 있는데 퇴직금은 안 준 게 명백하니까 그 부분은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약식명은 나왔는데 이제 거기 불복을 해가지고 정치재판 청구를 해서 형사 1심의 기일이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막 우리 제이 씨가 나가서 증언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기도 하고. 증언을 하셨다고요? 네,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증인 선서 이런 것도 네. 태어나서 처음 했었잖아요. 네. 진짜 별일을 다 겪으셨네. 네. 아니 그 잠깐 이야기 3000% 셀 수도 있긴 한데 네. 아니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러니까 뭐 물론 스트레스 받으셨겠지만 뭐 이런 표현하기 좀 공부가 많이 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셨죠. 저도 변호사님도 물론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저도 이제 당하면 안 되는 입장이니까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법 공부를 사실 할 일이 없는데. 그렇죠. 네. 저도 말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소송이야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지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못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판에 나가기 전에 사실 영상도 많이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글도 좀 찾아보고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갔어요. 야,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참 돈 한 번 못 받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일들을 다 겪어야 된다는 게 이게 예, 슬픈 예. 현실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 뭐가 됐든 원고든 피고든 그 법원에 쓴다는 게 네. 법조인이 아닌 이상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법조인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도 네. 부담이고 참. 네. 근데 저는 네. 그때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변호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대해 주셨어요. 아 이분은 그게 가능하죠. 이분은 야 뭐 맨날 뭐 많이 자주 드니까. 근데 와 네. 근데 제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보다 그냥 그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죄진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죄진 것도 아닌데 죄진 느낌이 나서 그런 거지. 맞아요. 그게 문제라서 그런 네. 거지.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결론으로 얼마가 인용된 거죠? 2심이요? 예. 2심 저에게도 아픈 상처라 지금 까먹고 있었는데 예. 잠깐 볼게요 이거. 네, 써놓은 네. 거. 야, 2심에서는 대략, 예. 448만 원인데 450만 원 정도? 많이 깎이긴 예. 근데 이제 뭐 2심 판사님이 한 300 깎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어. 판결문 보니까 깎인 이유는 이제 뭐 판결이 옳았다 틀렸다에 대한 얘기는 좀 조심스럽고 그냥 이유만 보자면은 휴게 시간을 항상 줬다는 거에 대한 입장은 없었어요. 사건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네. 우리 쪽 이야기가 네네네. 우리 쪽 이야기가 좀 반영이 됐고 근데 무조건 주진 않은 것 같다. 근데 또 아예 안 준 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점심시간 걸쳐 있을 때의 한정에서만 30분을 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다 날아간 것도 아니고 덜 날아간 것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하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래도 450만 원이면은 뭐 원래 받으려고 했던 원래 받으려는 금액 한 그거보다 100만 원 좀 더 들었으니까. 100만 원 이상은 네. 더 받은 거니까. 네, 저는 좀 미안하긴 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이제 말해도 되나요? 잠입을 했었다면요 카페에. 잠입을 했다. 네. 어디 그 사장 카페? 네, 그러니까 휴게 시간을 줬는지가 쟁점이니까 내가 휴게 시간을 주는지를 확인하러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지부장님은 휴가를 쓰셨는지 어디 가서 안 계시고 또 다른 변호사님도 뭐 점심을 밖에서 드셨나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저 혼자 밥 먹을 일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우리 이제 근로장학생이랑 그 원광대학교의 그 로스쿨 15님이 그때 2주 동안 실무수업하러 공단에 와 있었는데 네. 그 세 명이서 같이 간 거죠. 네. 우리는 그날 점심을 그 근처에서 먹고 카페를 거기를 간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 사장님 쪽의 얘기가 맞으려면 휴게 시간을 준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 시간에 제가 갔을 때 알바생은 쉬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네, 왜냐하면 휴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럼 제가 사장님을 마주쳐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알바생은 휴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쉬고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갔더니 알바생이 열심히 아메리카노 3잔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 결제도 했어요 제가. 사장님은 그때까지 안 보여요. 제가 카페에 그래도 음료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있었는데 안 계셔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휴게 시간 안 준다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법원에 안 주는 거 제가 갔다 왔는데 안 주는 거 같다라고 이제 서면을 냈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좀 그렇긴 하다. 왜냐면은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장이 제이 씨한테는 휴게 시간을 줬는데 그렇죠. 그 변호사님이 잠입하던 그 시간대 알바생에게는 안 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예. 결국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좀 견해가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 제가 한 번 갔다 온 걸로 일반화하긴 좀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근데 일주일 내내 가볼 걸 그랬어요. 근데 정말 이런 변호사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정말 나는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물론 변호사님도 현장 답사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뭐 토지 분쟁 소송 같은 거 하시면은 근데 이렇게 뭐 카페에 직접 찾아가고 이런 거는 난 드라마에서밖에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자료로만 입증하려고만 했지. 그렇죠. 가서 그렇게 하실 그렇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가지고. 정말 박수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어쨌든 좋았으면 근데 깎인 거 아니에요. 네. 300만 원, 750에서. 그래서 저 다음에는 잠입할 일 있잖아요. 네. 그 카페에 매일 죽치고 앉아 있으면서 네. 확인을 하든지 일반화가 가능할 정도로 방문을 해서 좀 증거로서의 가치를 좀 높이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확정이 된 거잖아요. 400.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물론 300이 깎였긴 한데 네. 솔직한 감정이
근데 저는 네. 사실 변호사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네, 네. 이미 긴 시간을 또 끌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그냥 받아들이고 아, 네, 그러세요? 네네. 사실 좀 금액이 깎인 거에 있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기분이 좋기는 했어요. 아. 이게 끝났다는 것도 좋고 어쨌든 또- 손해 본 건 없고. 네, 그렇죠. 물론 에너지 낭비가 있었지만. 네. 네. 근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 사장 입장에서는 괜히 긁어 부스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325 정도 줬으면 주고 끝났죠. 네. 깔끔하게 끝냈으면은 이제 없던 일이 되는 건데 맞아요. 이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가 100만 원을 더 내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100만 원도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 우리 형사 사건이 하나 아까 얘기하던 게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도 돈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200 정도 더 뜯겼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00 정도 네, 더 네. 총액 네. 총. 그러니까 325만 주고 끝낼 수 있었는데 음. 이제 그 증액된 100만 원 그리고 이제 형사 합의금으로 또 100만 원 해가지고 한 200 정도 더 받게 된 것 같아요. 야, 아무튼 뭐 조금 깎인 게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잘 돼서 예. 제가 다 기쁘네요. 네. 저도 이 사건 끝내고 너무 영혼 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아무튼 정말 기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제이님, 케이님 그리고 김건우 변호사님 모시고 짧게나마 좀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뭐 그냥 오늘 방송 소감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돌이켜 보셨을 때 일련의 사건들을 뭐 어떤 기분이 드시죠? 네. 사실 많이 절망적이기도 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네. 변호사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좀 희망을 갖게 됐거든요. 진심으로. 네,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살아있다는 게 아직은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딱히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 나와서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옆에서 많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사실상 뭐 많이 옆에서 조력을 해주신 입장에서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합의로 좀 두리뭉실하게 끝나서 좀 찝찝한 감이 있었는데 제이 씨 사건 진행되는 걸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고 변호사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법률구조공단 어떻게 해주셨는지 보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알았었으면 네, 나도 네. 좀 도움을 받아봤을 텐데. 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은 법률구조공단에 꼭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예. 일단 두 분 제가 전주에서 왔잖아요. 아 그럼요. 두 분도 비슷한 거리를 달려오셨거든요. 이게 쉬운 거리가 아닌데, 이 쉬운 여정이 아닌데 제가 뭐 2심에서 심지어 청구 좀 깎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뭐 두 분은 앞으로 저를 볼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법적인 당연하죠. 분쟁은 없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혹시라도 또 생겼다. 저는 언제든 두 분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분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누가 볼진 모르지만은 이제 다른 분들도 무슨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면은 혼자서 싸우기 힘들 때는 이제 저희가 있으니까 네. 공단에 좀 와주시면은 언제든지 힘이 되어드리겠다라는 네. 그 예비적인 잠재적인 그런 이제 힘드신 분들에게도 한 말씀 올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으시고 정말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 인생의 귀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되시는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두 분 마지막으로 두 분 나와주셔서 제이님, 케이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을 쉽게 겪지 않는데 제 또래시잖아요, 두 분도. 근데 이런 우리 같은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 게 진짜 흔치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일인데 잘 이겨내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시는 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두 분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거기 때문에 먼저 액땜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변호사님도 행복하시고, 네, 우리 모두 행복하시고, 엄대리님도 행복하시고, 네, 두 분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